여러분 이제 분석화학 시작합니다. 이 분석화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대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공부들에 대해서 그런 기본기가 탄탄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볼까요? 네, 이번 강의는 영어, 한글 같이 하는 강의로 했어요. 이거 영어, 한글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학점을 더 잘 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슬라이드를 영어로 제작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는 우리 클래스 룰과 goal, 어떤 룰하고 어떤 goal을 세울 것인지,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 그 다음에 시험은 어떻게 보고 채점은 어떻게 하고 성적은 어떻게 주는지,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는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코र्스를 운영하면서 하는지 그것을 우리 여기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시험들을 보게 되는지, 그리고 그 시험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들이 이 과목을 따라오다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맨 끝에 보면은 그 비디오 동영상 강의 주소들을 연결해 놨는데 그것들을 통해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lass Operation Rules and Goals 설명드리죠. 첫 번째, 강의. 이 강의는 분석화학이죠. 그래서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자료들로서는 이제 렉처 슬라이드, 지금 이 하는 강의의 슬라이드를 이제 그 PDF 파일로 만들어서 LMS에다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숙제가 있어요. 숙제는 그 다음에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는 풀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LMS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MS 게시판에 올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과목의 교재, 이거는 Exploring Chemical Analysis 5판. 원래 영어는 8판인가 뭐까지 나와 있는데 번역본은 현재 5판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번역본 5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러버스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lecture goal 이거를 한번 보면 그건 뭐 뻔한 얘기지만 여기서 이제 이것은 어떠한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 뭐를 위한 quantitative, qualitative method냐? 그러니까 이 샘플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그 양은 얼마인지,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방법들,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렉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많은 숙제가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 푸는 거, 그죠? 학생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분석화학에서는. 그래서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 풀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난관에 복잡하겠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너무 고민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나 뭐 설명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시험 결과가 만족하지 못하든가 하게 되면, 그죠? 그런 것은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룹 스터디,
그룹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드릴게요. 또는 뭐 저를 직접 찾아오시거나 또는 뭐 문자든지 이메일로 하는 방법, 또는 이 비디오를 좀 더 이제 렉처 비디오를 좀 더 살펴보면서 그것은 이렇게 됐구나 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문제에 도전해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반드시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되고요. 문제풀이에서 어려운 것들은 그때그때 풀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레이딩인데, 그레이딩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attendance 10%, 100점 중에 10점이 참여, 출석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데, 중간고사 뭐 40%, 기말고사 50%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100%가 되죠. 그다음에 뭐 뿐만 아니라 이 코र्스 중간중간에 이제 퀴즈가 있어요. 이 퀴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수를 얻나, 그런 점수를 얻어서 그것이 중간과 기말에 이제 분산돼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총점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의 분포에 따라 학점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 부탁드리지만 문제풀이를 많이 하셔야 되고, 문제풀이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 찾아오든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제 사무실에 오는 거 웰컴 하고 안 잡아먹으니까 두려워 마시고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렉처 머티리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PPT 파일 요 하는 거를 제가 올려드릴 거고, 이 렉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최신 분석화 5판 해서 번역판이죠. 그것을 하시고, 만약에 영어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Exploring Chemical Analysis 5판이라고 돼 있었는데 8판 뭐 9판도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사시면 돼 있고, 여러분들이 이 번역본보다 이 원서가 사실은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의 진행을 한번 보시면 그런 이제 매주 강의는 이제 거의 한 챕터씩 진행을 하는데 그 챕터는 보통 3개의 차시로 나뉘어요. 그 3개의 차시에 대한 이제 그 토픽들이 있고 학습 내용들이 있고, 그 학습 내용 각각에 따른 학습 목차가 있고, 그죠? 그 학습 목차에 대한 우리가 뭐 적어도 이거는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각 차시별 학습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둬서 나는 적어도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는지 좀 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본 다음에 나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렉처 슬라이드를 다시 보시든지 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그 해당하는 부분을 완전히 소화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제 이 강의 진행을 위해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쭉 훑어봅시다. 자, 두 번째 강의를 보게 되면 그 statistics라고 써 있죠. 통계적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볼 것이고, 거기에서 Gaussian distribution, student t, 그 다음에 뭐 검정 곡선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회사를 가든지 실험실을 가서 이제 또 대학원을 하든지 할 때에 이 통계학적인 것은 매우 중요한, 실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퀄리티 어슈런스라는 부분인데, 이건 제품 품질 보증이라는 거죠. 품질 보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샀는데 거기에 유효 성분이 1% 들어있다, 또는 뭐 10mg 들어있다, 그리고 표시를 하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들어있으면 그것을 또 어떻게 검증해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 검정을 할 때 우리들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트레이션이죠. 타이트레이션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글자가 작아서 뭐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는 거니까 너무 잘 안 보인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만 살펴보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석과학은 양을 주로 측정하는 부분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라비메트릭이라고 해가지고 무게죠. 무게를 어떻게 재는 건지. 그 다음에 뭐 컨버스천 태워가지고 이것도 역시 무게를 알아보는 그런 방법, 또는 부피를 재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을 분석해내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식품에서도 상당 부분이 산과 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산과 염기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버퍼라는 것은 완충용액을 얘기하는데, 이 완충용액은 우리 몸 자체가 사실 완충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초를 먹거나 또는 과일을 먹거나 뭐 이렇게 해도 우리 몸에 있는 그 성분들이 pH가 변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몸 자체가 완충용액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효소라는 것이 작동을 하는데 이 효소는 절대적으로 완충용액에 도움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pH 7이면 7, pH 3이면 3, 이때 작동을 하지 거기서 pH 하나라도 변하거나 하면은 우린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완충용액으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완충용액, 그리고 이제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대부분이 이제 이런 효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완충용액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충용액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완충용액을 이해하는 거 거기에 우리가 분석학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cid and base, 그 titration, 아까 산염기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얘기했다면 이 acid base titration을 해서 산염기의 양이 그 시료 안에 얼마 들어있는지 이걸 보는 거. 그 다음에 엑시드 베이스 중에서도 또 프로톤 양성자를 하나만 내는 HCl이라든가 이런, 또는 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산들은 양성자를 2개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말릭 엑시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2개, 시트릭 엑시드는 3개까지도 내는데 그런 산들 염기들은 어떻게 또 타이트레이션을 하는가, 이런 것들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쌓이면 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으니까 좀 더 복잡한 deeper, 복잡한 상황에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케미컬 어널리시스들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학기에 한 3분의 1 정도 또는 4분의 1 정도는 어떤 부분에 많이 쓰려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여러분들이 회사든지 뭐 실험실에 가면은 모든 분석기기는 정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 정기적인 것을 좀 이해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이 전기화학을 좀 더 많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전기화학의 부분들, 그 다음에 산화 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제 스펙트로 포토메트리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광분도계,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여러 가지 화물질들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이제 계측 기계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주를 이룰 거예요. 옛날처럼 뭐 손으로 막 이렇게 손으로 타이트레이션하고 뭐 색깔 변하면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정기적이고 이런 또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기화학적인 거, 또 스펙트럴 포토메트리 또는 스펙트로메트리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문제풀이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알아보죠. 자, 문제풀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를 할 때 중요한 것은 high recommended 하다는 건 뭐예요? 매우 매우 추천한다. 어떤 걸 추천하냐? As many related problems to the topics as possible. 될 수 있으면 많은 문제들을 풀어봐라. 관련된 것 중에. 근데 어떻게? By yourself.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죠? 뭐 다 보고 문제 푸는 거 해봐야,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낑낑거리면서 문제 풀고, 잘 안 되면 물어보고, 또 안 되면 또 강의 슬라이드 다시 보고, 이러면서 문제를 풀다가 해결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나고 그 실력의 근육들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이거 이 분석화 이거 그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르게 된다면 그만두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래서 도움의 방법 중에 하나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visit my office 직접 찾아오시거나 그죠? 또는 또 하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모르는 것 때문에 자존심 팍 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자존심 한꺼번에 상하기 전에 미리미리 물어봐서 알아두는 게 자존심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하고 물어보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게 숙제 그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만 숙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자꾸만 문제를 풀면 풀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신감이. 그죠?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문제 푸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풀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모든 개념들에 대한 이제 이해가 더 깊어지니까 반드시 문제풀이를 하는 숙제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들은 어떻게 할 거냐? 시험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어사인된 문제들 있죠. 어떤 문제 풀어봐라. 그 다음에 그거는 주로 텍스트북에 있는 교재에 있는 거. 숙제. 여러분이 이제 숙제 내드린다 그랬죠? 그 숙제. 그 외에 다른 이제 그 서플리멘트한 프로블럼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내드리는 거 가지고 제가 이제 뭐 강의 시간에도 풀어드리는 문제 이런 것 중에 낼 거예요. 전혀 뭐 새로운 문제를 내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사인된 여러 가지 숙제라든가 뭐 텍스트북에 푸는 문제풀이 이제 숙제 뭐 그 외에 제가 강의 시간에 푸는 문제 그 외에 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낼 테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말 나는 문제 푸는 거 수학적인 거 정말 못한다 젬병이다 그런 사람도 모르면 아예 외워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 서울대 법대 하려면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거의 모든 거 만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수학을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학의 정석 1 이걸 다 외웠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수학 100점 받아서 뭐 법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잘 모르면 외우면 돼요. 뭐 정말 뭐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잘하게 되고 여러분들 너무 분석과학 문제 푸는 거라 해서 수학적인 거 정말 모른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다 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학점을 줄 것인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90점인데 그 중에 80점 시험이고
이제 퀴즈라든가 이런 것들 10점 넣어가지고 시험이 90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홈워크, 아까 이제 그런 문제풀이 이런 걸 다 홈워크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 10점 하고, 그 다음에 그 출석이 10점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다시 완전 말씀드리면 시험이 80점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풀이 10점, 그래서 90점이 되고, 출석 그것이 10점이다. 그러니까 강의 빼먹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칠 수밖에 없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2번을 치게 되는데, 그 날짜, 장소 이런 것들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적당한 장소를 또 마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시험은 친다. 정해진 날 그것도 친다. 그렇게 아시고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챌린지를 어택하는 방법, 그죠? 어떻게 어택할 것인가? 첫 번째는 질문이죠, 질문. 누구에게? 저에게 오세요. 저에게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제 사무실 307호에요. 307호에 제가 있을 테니까, 주로 저는 제 사무실에 있어요. 출장도 그렇게 많이 안 가고 하니까 제 사무실에 왔는데 없다. 그럼 거기다 메모라도 남겨놔 주시면 제가 다시 연락드릴 테니까, 아니면 뭐 집이 먼데 거기서 지하철 타고 와야 되는데 안 계시면 어떡하나, 그럼 문자로 확인하고 오시면 되죠. 그래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룹 디스커션,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그룹 안에서 문제풀이 하는 것들도 highly recommend 하니까 꼭 그걸 활용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얘기한 거 클래스 룰하고 goal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학과를 이 클래스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goal들은 어떤 것이 있다. 그걸 이제 특히 셀러버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제가 클래스에서 해드리는 문제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하는 문제 또는 스스로 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갈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평가하겠다. 평가할 때 특히 시험은 제가 푸는 문제, 숙제, 여러분들이 자습하는 문제에서만 시험을 내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은 여러분 실력이 늘 것이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레이딩을 하는데 문제풀이 시험이 90%, 출석이 10%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은 반드시 질문해라. 그죠? Don't be shy.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무 자존심 내세우지 마라. 모르는 게 더 쪽팔리는 거다. 그걸 아시고 반드시 모르는 것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참고문헌 및 사이트를 제가 여기 올릴 텐데, 여러분들 일반화 공부하셔서 그 일반화 교재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 교재 엿바꿔 읽지 마시고 두고서 늘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매 사이트마다 이 유튜브 동영상을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 유튜브 동영상도 보시고 또 제 렉처 슬라이드도 렉처 동영상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chemical measurement, 어떻게 화학적으로 측정하느냐, 이 측정. 근데 이 측정을 할 때에 막 우리 마음대로 측정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길이를 재는데 이건 한 뼘이다 얘기한 사람이 있고, 이 길이는 25cm다. 어떤 사람은 이 길이는 뭐 진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식으로 하면은 1푸트다. 그럼 또 우리식으로 하면 30cm다. 거리로 말하면 미국식으로 1마일이다.
우리로 말하면 1.6kg다.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측정하는지, 이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